자, 지금 지자체들이 난리가 난 게 서울은 뭐 말할 것도 박원순 시장이 정말 스트레스랄까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대국골 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또 그 확진한 사람들이 그 클럽 내에 지금 그 감염된 사람들이요 전국적으로 산재인 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은 국방부에서 처벌 안 할 테니까 갔다 온 사람 불허해서 그 하사관들 그 부사관들 이런 사람들 확진된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49명 어. 다녀왔다고. 네. 그 군인들 휴가 나가면은 되게 또 용산 그쪽이요 또 군인들 많잖아요. 많이 있죠. 국방부도 거기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불허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됐고 어쨌건 강력한 조치가 나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니들 없어. 앞으로 2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 달리 말하면 그 집회 금지랑 똑같은 거죠. 모이는 거 하지 마.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영업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제2호에 따르게 되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지자체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당시에 우리 그 교회 집회를 방지했던 것도 금지했던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번에 집합 금지 명령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집합 금지 명령은 여러분들 금지라는 게 무엇을 하지 말 것,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근데 누구한테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 순간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벌칙 조항 적용받아서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부와 단체 지자체들이 너무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하사관이나 대위나 이런 사람들 더 이상 문제를 묻지 않겠다. 그래 검사 받아라 얘기를 했죠. 방금 말씀드린 게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역을 나눠가지고 일반 시민과 섞여서 들어와라. 당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문제가 있잖아요. 싱가포르가 잘 대처를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로 해서 이제 전파가 엄청 많이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3년의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강제 출국을 시키지 않을 테니 와서 검사를 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에 그 혁신이 있고 또한 그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하나하나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정세균 총리가 그 게이 등 특정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숨어버린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쨌든 지금 서울,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해요. 이런 유흥업소들 아예 장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클럽, 룸사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노래방을 술 먹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래방으로 보이는 간판이 있잖아요. 노래바하고 하트를 딱 비슷하게 그려놓으면 노래방으로 보이지. 룸사롱. 술 먹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죠. 맞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표정이 왜 이따위예요. 노래방은 노래방이랑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다르죠. 그러니까 노래방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는 노래 연습장이고 노래바는 술을 파는 주점 같은 건데 룸사롱이에요. 룸사롱. 노래바 해놓고 다 하트 해가지고 술 먹은 사람들이 봤을 때 노래방으로 보이게 만드는 어쨌건 업종을 불문하고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 중에서 뭐 또 감성주점 있고 콜라텍이 있고요. 아무튼 2주 동안은 영업하지 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소위 트위터상의 그 2000파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이걸 하니까 이거 법 위반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치다가 인천시장이 하니까 저거 잘하는 거다 박수 치는 도대체 뭐예요 그게? 설명 좀 해줘봐요 그거. 이 세상의 기준은 이재명입니다. 되게 웃기다. 뭔 말이야? 이재명이 하면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를 이재명 지사가 하면 저것이 법 위반이라고 해. 그러니까 도지사의 월권이라고 하고 똑같은 걸 인천시장이 하면 잘한다 박수를 치고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가지고 이 사이에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있어요. 죽겠다 진짜.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유흥업소 뭐 통틀어서 콜라텍 뭐 2주간 집합 금지 명령 내려가지고 지금 수도권은 총력을 다하는 거죠. 딱 어떤 게 발생하는 순간 자고우면 하지 않고요. 바로 집합 금지 명령 같은 걸 내림으로써 이런 대응 되게 잘해요.
이 학습된 효과이기도 할 텐데 권영진 대구시가 그렇게 못했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방역이 우선인 입장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 딱 영업을 못하게 하면 지금 그런 결정들을 빨리 내려줌으로써 더 확산되는 걸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고요. 영업을 금지하는 게 이게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로 영업금지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네, 영업금지를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려고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재량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업금지를 했다가 그것이 이제 불법이 될 수 있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랬던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헬스장으로 퍼지고 군대로 퍼지고 아무튼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뉴스는 모든 뉴스가 이태원 발 코로나 얘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고 지금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명을 투입해가지고 이태원 클럽 그 당시 출입자들을 모두 알아낸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부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일종의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나 되니까 다 찾아내는 거죠. 다른 데는 그렇게 못할 텐데 뭐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클럽 들어갈 때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를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거를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찾아내더라. 카드 일단 카드, 기지국, CCTV 이 세 가지면 대부분 찾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경찰까지 동원을 할 수 있는 게 중대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대본 부장이 국무총리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차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 밑에 행안부 장관이 존재하는 것이고, 행안부 밑에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동원이 이렇게 기민하게 그쵸, 이루어질 그쵸. 수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그만큼 또 다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본만의 역할이 아니라 행정권 발동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질본은 전투병이고요. 예, 그리고 뒤에서 이제 중대본이 하고 있는 게 보급병의 역할인데 보급병의 역할이 만약 뚫려버리게 되면 앞에 전투병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대본이 이렇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 가운데서요. 지금 계약은 했죠. 온라인으로 한 건데 이 등교의 이 부분은요.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이 방송을 위해서 이 새날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면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투표를 한번 붙여봤어요. 나도 했어. 참여자가 무려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작은 표본은 아니고 저번에 왜 그 다른 것도 보면은 막 18,000명 이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그때 원내대표 누가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김태년 당선자가 당선된 만큼의 지지가 올라오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로 인해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이건 잘못 쓴 거예요, 제가. 사실 등교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등교를 또다시 연기해야 될까요? 왜? 첫 번째 1번 철저한 방역을 한다는 전제하에 애정대로 계약했으면 좋겠다 31%. 방역이 우선이다. 온라인 수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67%. 기타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3분의 2 정도는 등교하지 말자 일단.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그 계약했으면 좋겠다. 잘하면 되지 않냐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댓글들 보면 사연이 갖가지입니다. 제발 계약 좀 하자고. 실제로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케어하지 못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다수의 부모님들은 그런 감정인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터를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빨리 계약을 해서 만약에 아이 뭐 근처나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거나 한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일터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라서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젊은이들이라는 부분이 전 좀 걸립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서 제주까지 가서도 감염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서울의 이태원 그리고 지금 이태원 끝나고 나니까 강남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풍선 효과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데 그럼 풍선은 터뜨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을 막아도 강남으로 넘어가요. 또 여기를 막으면 또 경기도로 넘어가는 거고요. 놀려고 마음먹은 날은 노는 거거든. 그래서 젊은이들은 전국을 사실상 휘젓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봤던 신천지 사태와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학교까지 연결돼서 이 진원지가 두 군데로 만약에 흩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더 연기를 하고 우선 이쪽에 불을 끄고 그 다음에 학교 연기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그 조희연 교육감이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심각하게 개학 여부를 지금 뭐 다시 생각해야 된다. 연기가 불가피하다. 지금 고3에 대해서는 오늘도 지금 유은혜 장관하고 정은경 본부장하고 화상으로 논의를 했더만요. 고3 등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불투명하다는 건 그런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려줄 만한 사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 질본 입장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심차게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개막을 했잖아요. 무관중이지만. 뭐 프로축구도 마찬가지고 다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3들도 고3부터는 이제 고3은 일정이 있으니까 계약을 하려고 딱 날짜까지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고3 등교부터 보고 점차적으로 다른 학년과 학생들을 등교시키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각 커뮤니티에서 등교를 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이제 학부모들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안정돼 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당장 등교를 시켜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코로나가 터지면 개학 빨리 시켰다고 또 공격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청원 올라왔더만요. 거의 20만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교 연기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만 코로나를 좀 엄중하게 보시는 분들과 코로나보다는 뭔가 일상생활에 어마어마한 불편 이걸 또 중심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등교를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씌우는 건 그렇긴 하지만 이태원 발 이 확진자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로 지금 국가 경제까지 그러니까 5,200만 중에 한 명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그래서 확진돼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확진자든 아닌지는 모를 때 대개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퍼뜨리는 거잖아요. 모를 때 대부분은.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상당 부분 지금 뭐 마비 수준이랄까 이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겠고요. 자,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는 이제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은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그 전에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진단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증상이 발현돼서 좀 강도는 셉니다. 하지만 이태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건 전국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적인 문제와 양적인 문제의 총량이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학교 문제로 그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5월 16일. 네, 이번 주 토요일에 5급 공채 행정고시 학생들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3일 날 공인노무사 학생들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들이 전에 손해사정사 시험은 몇 명이 치지는 않기 때문에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널브러 놓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에 저는 연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 이거를 좀 같이 감수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